제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무시했죠. 결국 저는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너지는 순간은 딱 한순간입니다. 오늘은 30년간 진료하며 제가 직접 경험하고 지켜본 생생한 사례와 함께 건강을 지키는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10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지 않으면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은 늘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놓치는 순간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죠. 많은 분들이 그냥 피곤한 줄 알았어요. 별일 아니겠지라고 무심코 넘기십니다. 그런데요, 그 별일 아니겠지가 나중엔 병명이 되어 돌아옵니다.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실제 환자분들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증상과 닮았을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그땐 그냥 피곤한 줄 알았어요. 숨이 찼는데 그게 병일 줄은 몰랐죠? 하지만요, 우리 몸은 아주 정직합니다.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이상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 목이 자주 마르신가요? 피곤함이 쉽게 가시지 않나요? 자다가 자주 깨시진 않나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신가요? 이런 증상들이 바로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메시지입니다. 그 경고를 놓치고 살아가다가 결국 큰 병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당뇨 전 단계에서 돌이킨 환자분이십니다. 한 달 전 58세 남성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공복혈당 112, 피로감, 손발 저림 당뇨 전 단계였습니다. 그분은 택시 운전사로 야간 근무가 잦았고 식사 시간도 불규칙했습니다. 이젠 운동도 못하고 입맛도 없어요. 제가 제안드린 건 아주 단순했습니다. 하루 30분 산책, 식사량 20% 줄이기, 물 하루 7잔 마시기입니다. 처음엔 실천이 어려웠지만 저와 매주 통화하며 조언을 나눴고 3주 후 표정이 확 바뀌셨습니다. 선생님, 손이 안 저려요. 아침에 눈이 잘 떠져요. 이후 혈당은 97로 안정되었고 무엇보다 삶의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작은 실천이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61세 여성이시며 잦은 두통과 피로감으로 방문하셨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서자마자 환자분이 저를 보며 조심스레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특별히 아픈 건 아닌데요. 그냥 늘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너무 피곤해요. 낮에도 자꾸 졸고요. 검사상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매일 새벽 2시에서 3시에야 잠자리에 드셨고 오전 6시면 일어나셨죠. 저는 이렇게 조언 드렸습니다. 햇빛을 오전 중에 20분만 쬐어보세요. 커피는 오후 2시 이후 끊으시고 수면 시간도 일정하게 유지해 보세요. 6주 후 다시 찾아오신 이 환자분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이젠 머리도 안 아프고요. 아침이 기다려져요. 그 한마디에 저도 웃음이 절로 났습니다. 세 번째, 67세 남성이시고 운동 부족으로 인한 허리 통증이 심하셔서 방문하셨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오자마자 허리를 손으로 짚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엔 의자에 앉기만 해도 허리가 욱신거려요. 물리치료도 받았는데 그때뿐이고요. 하루 10시간 이상 책상 앞에 앉아 계시는 직업이었고 운동은 거의 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걷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20분, 그리고 계단 몇 층만 오르내리셔도 좋아요. 2달 뒤 다시 오신 그분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젠 허리 안 아파요. 허리띠 구멍이 하나가 줄었어요. 자신감이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운동이 약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네 번째, 70세 여성이시며 심한 입 마름과 불면증으로 방문하셨습니다. 환자분은 진료 시작과 동시에 저에게 털어놓으셨습니다. 밤에 자려고 누우면 입이 바싹 말라서 잠을 못 자겠어요. 물은 자주 마시긴 하는데요. 낮엔 잘 안 땡기고 식습관을 여쭤보니 저녁에 과일이나 찬 음식 위주로 드시고 하루 물 섭취량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따뜻한 음식 위주로 드시고 물은 오전에 집중적으로 마셔보세요. 잠들기 전엔 스마트폰 대신 책이나 음악을 접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3주 후 다시 찾아오신 환자분은 눈가에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6시간은 거뜬히 자요. 선생님, 물 마시는 것도 습관이 됐고요. 이처럼 사소한 변화가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을 바꾸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건강을 되찾는 것은 병원비 1,000만 원보다 지금 실천하는 하루의 작은 습관입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여러분, 병은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아주 천천히 그리고 티 안 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친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결국 병의 문을 열게 하죠.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30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며 발견한 공통점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심장병, 당뇨, 고혈압, 위장병 겉으론 다르지만 그 뿌리는 결국 삶의 방식에서 시작된다는 걸 저는 수도 없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는 10가지. 하지만 이 10가지만 오늘부터 바꾸면 약 없이 혈압을 낮추고 피곤함이 사라지고 밤에 잠이 오고 무엇보다 삶이 편해집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한 항목이 그냥 건강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구체적인 실행법이라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다시 건강하게 만드는 10가지 습관.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짚어볼 생활 속 건강 습관 10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 같지만 막상 실천은 어렵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쉬운가를 중심으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공기를 바꾸는 습관을 들이세요. 많은 분들이 식단, 운동에는 신경을 많이 쓰시면서도 정작 우리가 하루에 2만 번 이상 들이마시는 공기는 의외로 간과하십니다. 하지만 호흡을 통해 들어오는 공기의 질은 폐와 혈액, 전신염증 반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실내 생활이 많은 요즘 같은 시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루에 적어도 2번, 오전 9시 이전 1번, 오후 시간대 1번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해주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내 공기 정화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간편하고 강력한 방법은 바로 자연 바람을 들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실내에 화분을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산세베리아, 틸란드시아, 스투키와 같은 식물은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유해물질을 흡수해주고 산소를 공급해줍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건 아침 산책을 하면서 직접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입니다.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아침 시간대 30분 정도의 산책만으로도 폐 기능은 물론 기분까지 달라집니다. 특히 만성 기침이나 기관지 약한 분들, 알레르기성 비염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맑은 공기 섭취가 일종의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신선한 공기 한 모금이 건강을 살리고 몸과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아침 잠깐이라도 창문을 열어보시고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있다면 가볍게 한 바퀴 돌고 오세요. 이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저희 병원에 63세 여성분이 계셨어요.
선생님, 요즘 목이 따끔따끔하고 기침도 자주 나요. 이분은 미세먼지로 인해 목이 자주 붓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문도 거의 닫고 생활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매일 오전 8시 인근 공원에서 20분 산책을 시작하며 증상이 70% 이상 개선됐습니다. 2주 후 다시 오셔서는 기침이 정말 줄었어요. 하시더군요. 폐는 스스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맑은 공기 그 자체가 약입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물을 자주 충분히 꼭 챙기세요. 우리 몸의 60에서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물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몸속 대사 전체를 움직이는 핵심 자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병원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물을 하루에 2잔도 못 마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습관이 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중에는 물은 배부르다, 화장실 자주 가기, 불편하다 하시며 물을 피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습관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노폐물이 배출되지 않아 만성 피로, 변비, 피부 트러블, 혈압 상승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은 우리 몸이 자연 해독제이자 혈액 순환 촉진제입니다. 물 한 잔을 마시는 순간 몸속 혈액의 점도는 낮아지고 신장과 간이 노폐물을 더 쉽게 걸러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은 면역 세포의 이동을 도와 감염에도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70세 할머니 한 분이 어지럼증과 구토로 내원하셨습니다. 하루에 물 한 컵 마시는 게 버거워요. 물이 맛이 없어요. 다른 검사에선 이상이 없었지만 물 섭취량이 하루 한 컵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부탁드린 건 단순했습니다. 따뜻한 보리차로 바꿔보시고 눈에 띄는데 텀블러를 두세요. 라고 말씀드렸죠. 하루 6잔에서 8잔 작은 텀블러로 나눠 마시기. 2주 후 어지럼증은 사라졌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3주 뒤 방문하셔서 피부도 덜 건조하고 머리도 맑아졌어요. 라며 활짝 웃으시더라고요. 물 마시기는 건강이 기본입니다. 세 번째, 뼈 건강, 칼슘이 해답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칼슘 섭취량이 권장 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편입니다. 특히 밥과 국, 중심의 식단, 유제품을 꺼리는 식문화, 짠 음식 위주의 반찬 때문에 칼슘이 체내에 충분히 흡수되지 않고 빠르게 배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는 자연스럽게 약해지지만 노년기에 접어들면 뼈 밀도가 빠르게 줄어듭니다. 특히 60대 이상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5년 안에 골 밀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이 시기에는 골절 위험이 눈에 띄게 높아지며 특히 엉덩이 뼈인 고관절이나 척추뼈 골절은 회복이 어렵고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칼슘은 우유나 멸치, 두부, 해조류, 뼈째 먹는 생선, 칼슘이 풍부한 음식은 매일 챙기셔야 합니다. 65세 여성 환자분께서 특별한 병 없이 잘 지내시다가 골절로 입원하셨어요. 넘어진 것도 아닌데 골반에 금이 갔어요. 검사해보니 경계 수준이 골다공증이셨습니다. 우유와 멸치 반찬, 그리고 하루 15분 햇볕 걷기를 실천하신 뒤 6개월 후 골밀도 수치가 올랐습니다. 꾸준함이 치료입니다. 네 번째, 등푸른 생선으로 혈관 청소하세요. 연어, 고등어, 꽁치에는 혈관을 청소해주는 오메가3 지방산이 가득합니다. 일주일 3번만
드셔도 혈압, 콜레스테롤에 효과적입니다. 오메가3는 혈관 건강이 수호자입니다. 혈관 내 염증을 줄이고 중풍과 심장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주일 3번만 드셔도 혈압, 콜레스테롤에 효과적입니다. 꽁치, 고등어, 연어를 구워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66세 남성분은 고지혈증과 잦은 가슴 답답함으로 병원에 오셨어요. 튀김은 안 먹는데 고기가 좋아서요. 66세 남성 환자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고 가슴이 조이는 느낌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분은 식사 중 등푸른 생선과 견과류를 늘리고 돼지고기와 튀김을 줄였습니다. 6개월 후 LDL 수치는 절반 이하로 감소했고 현재는 약 없이도 유지 중입니다. 음식이 곧 약입니다. 5번째, 치실을 꼭 사용하세요. 치아와 잇몸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양치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치실과 가글은 잇몸 염증을 막아주고 결과적으로 심혈관 질환도 예방합니다. 잇몸 질환은 심혈관 질환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구강 내 염증은 혈관 벽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치만으론 제거되지 않는 치석과 세균을 치실로 제거해야 합니다. 60대 남성 한 분께서 치아가 흔들려요. 라며 오셨습니다. 치과 진료는 무섭다고 미뤄 오셨더라고요. 치실 사용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치실 사용법을 알려드리고 하루 한 번 자기 전 3분씩만 하시게 했습니다. 2달 뒤 잇몸 출혈도 줄고 치아도 단단히 자리 잡았습니다. 입속 건강은 온몸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6번째, 하루 30분 걷기 힘입니다. 걷는 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자율신경을 조절하고 혈당, 혈압, 체중을 모두 안정시킵니다. 무리한 운동보다 꾸준히 걷는 것이 전반적인 대사 건강에 더 중요합니다. 70세 남성 환자분이 방문하셨는데 당뇨와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 중이셨습니다. 예전엔 한 정거장도 못 걸었는데 지금은 2바퀴 돌고 와도 괜찮아요. 하루 30분 걷기를 3개월 실천하신 결과 고혈압 약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이셨고요. 삶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걷기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약보다 강력한 건강 습관입니다. 7번째,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마음 습관입니다. 스트레스는 염증을 일으키고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며 심장과 뇌혈관 질환이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약으로는 해소되지 않죠. 중요한 건 나를 안정시켜주는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한 62세 여성 환자분이 배는 안 아픈데 속이 불편하고 한숨이 자꾸 나와요. 라고 하시더군요. 검사해 봐도 이상은 없었지만 매일 가족 돌봄과 경제적 걱정으로 쌓인 피로가 문제였습니다. 제가 조언 드린 건 아주 단순했습니다. 매일 10분이라도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명상, 독서, 심호흡,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그분은 매일 저녁 마당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산책을 하셨고 2개월 뒤 예전보다 숨이 편해졌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편해야 몸도 편합니다. 8번째, 짜지 않게 설탕은 줄이셔야 합니다. 짜게 먹는 습관은 고혈압을 부르고 당분은 혈관을 상하게 합니다. 특히 김치, 찌개, 반찬류에 숨어 있는 소금과 당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68세 남성 환자분이 식사량을 줄였는데도 혈압이 내려가지 않아요. 알고 보니 매 끼니
김치와 젓갈을 드셨고 커피에는 항상 설탕 2스푼을 넣으셨죠. 김치는 하루 2번 이하, 된장국은 간을 보지 말고 희석해서 커피는 블랙으로 바꾸기. 이 3가지를 실천한 뒤 혈압이 15 이상 내려가셨고 이젠 입맛도 담백한 게 좋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입맛은 건강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9번째, 규칙적인 수면과 숙면 환경입니다. 밤 11시 이전 취침 6에서 7시간이 깊은 수면은 호르몬 균형과 뇌 건강에 결정적입니다. TV, 스마트폰 빛, 카페인 섭취, 늦은 식사는 모두 수면을 방해합니다. 74세 여성 환자분이 아무리 자도 피곤하고 새벽 3시에 꼭 깨요. 라고 하셨어요. 저는 수면 일지를 쓰게 했고 방 조명을 어둡게 하고 밤에는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책을 읽는 루틴을 만들도록 안내했습니다. 한 달 후 그분은 이젠 저녁 10시만 되면 졸려요. 아침에 피곤하지도 않고요. 수면은 약이 아닙니다. 생활이 만들어줍니다. 10번째, 주치의와 함께 건강히 방향을 잡아 나갑니다. 몸이 아프기 전에 상담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건강관리입니다. 내 상태를 오래 지켜본 의사와 상담하며 약보다는 생활을 먼저 바꾸는 방향을 찾는 것, 이것이 주치의 시스템이 핵심입니다. 한 69세 남성 환자분은 처음 내원하셨을 때 혈압약을 먹으면 더 피곤해요. 그분과 매달 10분씩 대화를 나누며 식단, 운동, 스트레스 상태를 함께 조정했습니다. 6개월 후엔 약 복용량을 줄였고 혈압도 잘 유지됐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병원 오는 게 안 무서워요. 믿고 상담할 수 있어서요. 병은 나면 치료가 어렵지만 생기기 전엔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아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건 가장 든든한 보험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10가지 건강 습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실천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지금 한 잔 물, 지금 한 번의 걷기, 지금 한 번의 미소. 그것이 내일의 건강을 바꾸는 가장 큰 힘입니다. 병은 막는 것이 치료보다 쉽습니다. 진짜 의학은 병이 나기 전에 막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병원에 오는 것보다 매일 실천하는 건강 습관 하나가 훨씬 강력한 예방입니다. 마음의 평안은 보이지 않는 가장 큰 약이라고 했습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은 혈압을 높이고 면역력을 낮추며 염증을 유발합니다. 종교, 명상, 음악 감상, 정원 가꾸기, 손주와의 산책 등 마음이 편안해지는 활동은 무엇이든 좋습니다. 건강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주치의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치의는 단순한 의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활과 건강을 함께 이해하고 조언해주는 동반자입니다. 생활 습관 개선으로 조절 가능한 질병도 많습니다. 약보다 더 중요한 건 지속적인 상담과 관찰입니다. 의료 불신을 넘어서는 방법은 믿고 오래 보는 주치의와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죠. 건강은 천천히 무너지고 서서히 회복된다고요. 그런데요, 정말 놀랍게도 그 과정을 아주 성실하게 실천해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신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오늘은 그런 분 중 한 분이 병원에 깜짝 방문해 주셨어요. 68세이신 어르신이시고 제가 처음 뵀을 때는 계단도 힘들어 하시던 분인데
지금은 손녀랑 뛰어다니신답니다. 자, 그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시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뵈어요. 어머, 어서 오세요. 요즘도 잘 걸으시죠? 예, 오늘은 우리 손녀랑 같이 아침밥 먹고 같이 뛰어놀았어요. 처음 오셨을 땐 걷기도 힘드시다더니 이젠 손녀랑 뛰시네요. 참 대단하세요. 그땐 진짜 계단 오르기도 힘들었어요. 종아리는 맨날 땡기고 밤엔 쥐가 나서 잠도 못 잤거든요. 운동화만 보면 겁부터 났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제안 드렸잖아요. 운동화부터 새로 사시고 걷기 5분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자고요. 맞아요. 손녀가 생일 선물로 운동화를 사줬는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처음엔 10분 걷고 다음 주엔 15분. 지금은 손녀가 할머니 너무 빨라요. 이래요, 하하. 와, 손녀랑 경쟁하실 줄은 몰랐네요. 그럼 이제는 병원 오는 것도 예전보다 덜 무서우시죠? 무섭긴요. 이젠 건강검진 받으러 오는 길도 신나요. 선생님 만나면 칭찬받을 생각에 기분 좋아요. 이렇게 건강하게 변화하신 모습 보니 저도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걸으시면 손녀 결혼식 때도 춤추실 수 있어요. 그날엔 선생님도 꼭 오셔야 해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시작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지금 한 걸음 걷기, 지금 한 잔 물 마시기, 오늘 저녁 생선 한 토막 먹기,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내일을 바꿉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위한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린 이 10가지 건강 습관은 거창한 의료 기술이나 값비싼 건강식품보다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물을 한 잔 더 마시고 10분 일찍 자고 조금 천천히 씹고 잠깐이라도 걸어보는 것, 그 사소한 실천이 여러분의 삶을 분명히 바꿉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처럼 여러분도 반드시 변화하실 수 있습니다. 몸은 정직하게 반응하고 습관은 절대 배신하지 않으니까요. 오늘 들으신 내용 중 하나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분명, 내 몸이 달라졌네? 하는 순간이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지만 단단한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배려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시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